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 평가를 해결해 볼 거예요.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등식 6x 빼기 3은 2 곱하기 3x 플러스 a 라고 하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먼저 괄호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6x 빼기 3은 6x 더하기 2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과 2a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2a, 양변을 2로 나누어 준다면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만 문제에 나온 등식은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항만을 이용하여서 이 등식을 AX는 B의 형태로 나타내어라.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AX는 B의 형태를 자세히 보니까요. X, 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x를 좌변으로, 3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7x 빼기 2x는 마이너스 4 빼기 3. 동류항을 계산해 주어야 되니까 5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보기에서 해가 같은 1차 방정식끼리 짝을 지으시오. 자, 모두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5를 이항해서 x는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니은을 풀어보면 분배 법칙을 써주면 3 더하기 6x는 마이너스 6이니까 6x는 마이너스 6 빼기 3 해서 6x가 마이너스 9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D급 보죠. 자, 4 빼기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동류항 계산해주면 x 더하기 3은 0이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리을 볼게요. 자, 괄호 풀어주면 6x 빼기 9x 더하기 4 플러스 5는 0이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0이고요. 마이너스 3x 빼는 마이너스 9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x 해가 똑같은 것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1차 방정식 4분의 3x 빼기 1은 2를 푸는 과정이에요. 2번 1, 2, 3에서 이용한 성질. 자, 1에서는 분모의 4가 사라졌죠? 우리는 등식의 성질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것,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식은 성립한다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이항되면서 계산해서 9가 되었어요. 마이너스 1이 사라졌기 때문에 첫 번째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x의 개수 3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네 번째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을 푸시오. 분수계수의 1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줄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x 빼기 1은 3 곱하기 x 플러스 5 빼기 6이죠. 자, 괄호 풀어줄게요. 2x 빼기 2는 3x 더하기 15 빼기 6. 자, x는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x 빼기 3x고요. 2도 이항을 시켜줄 거예요. 15 빼기 6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x가 이걸 계산했더니 11이 되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은 소수계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양변에 10을 곱해 줄 거예요. 소수들을 분수로 고쳐도 다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6x 빼기 2는
3x 빼기 8이겠네요. 자, 이항시켜주면 6x 빼기 3x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 3x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비례식, 비례식이에요.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5 곱하기 2x 더하기 14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사용해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8은 10x 더하기 70이 되겠고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x 빼기 10x는 70 빼기 18이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x는 52가 되어서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조선시대 학자 황윤석의 책 이수신편에 실린 문제라고 합니다. 자, 스님 100명과 만두 100개가 있대요. 그때 큰 스님은 한 명이 3개씩 먹고요. 작은 스님은 3명이 한 개씩 만두를 나누어 먹었대요. 자, 큰 스님을 X명이라고 했어요. 작은 스님의 수는 전체 100명이기 때문에 100 빼기 X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스님 X명은 3개씩 만두를 먹었고요. 작은 스님은 한 명당 몇 개씩 먹었나요? 3분의 1개씩 먹었죠? 이렇게 더하는 것이 100개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먼저 3을 곱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준다면 9x 더하기 100 빼기 x는 300이 되겠네요. 괄호 풀어줄게요. 9x 더하기 100 빼기 x는 300이고요. 이항시켜주고 동류항을 계산해주면 8x는 200이 되겠어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2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은 25명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사각형의 넓이가 39다. 자, 이 사각형을 봤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는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준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직각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빨간색 직각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x 빼기 5가 될 거고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5가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이 39라고 하는 넓이가 되어야 된다. 자, 식을 정리해 볼게요. 2 곱하기 4x 빼기 5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3x 더하기 1은 39다. 양변의 2를 먼저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4 곱하기 4x 빼기 5 더하기 5 곱하기 3x 더하기 1은 78이 되겠죠. 자, 괄호를 풀어줍시다. 16x 빼기 20 더하기 15x 더하기 5는 78이에요. 자, 이항에서 동류항을 계산해 준다면 31x는 78 더하기 20 빼기 5가 되어서 93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진의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 일수의 4분의 1은 해남에 있었고 3분의 1은 여수에 있었고요. 6분의 1은 통영에 있었어요. 마지막 3일은 부산에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여행 일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이 여행 일수를 x라고 얘기해 보죠. 그러면 4분의 1만큼은 해남에 있었고요. 3분의 1만큼은 여수에 있었고요. 6분의 1만큼은 통영에 있었고 3일은 부산에 있었더니 전체 일수랑 같아져야겠죠. 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먼저 곱해 보도록 합시다. 3x 더하기 4x 더하기 2x 더하기 36은 12x가 되겠죠. 자, 동류항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항해 주면 3x 더하기 4x 더하기 2x 빼기 12x는 마이너스 36이고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6이네요. 따라서 x의 값은 12. 여행한 날짜는 총 12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 3 곱하기 x 플러스 2는 5a 더하기 2와 15분의 2x 더하기 10분의 1은 5분의 1x 빼기 6분의 1 해가 같다. 자, 두 번째는 a라는 수가 없고 첫 번째는 a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정식을 먼저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양변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해주면 4x 더하기 3은 6x 빼기 5가 되겠죠. 자,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x는 4가 될 것 같아요. 이 해가 첫 번째 방정식에서도 해가 되니까 대입해 줄 거예요. 우리가 대입해 주면 3 곱하기 4 더하기 2는 5a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18은 5a 더하기 2가 되고요. 동류항 2만 이항시켜주면 16은 5a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5분의 1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가 2700m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 걸리고요. 750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1분 40초가 걸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다리를 기차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통과했다는 것은 이렇게 완벽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차의 머리 부분을 생각하면 이만큼을 가야 됩니다. 즉, 다리 길이와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해서 이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얘기한다면 2700m 더하기 xm 만큼을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7500m 더하기 xm를 통과하는데 1분 40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이렇게 40초, 여기는 1분 40초, 100초 이렇게 한 것이 속력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양변에 200을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200을 곱하면 13500 더하기 5x는 15000 더하기 2x가 되겠죠. 이항시켜주면 3x는 1500, 따라서 x는 얼마다? 5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몇 미터? 3200m를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린 거고요. 그러면 8000m를 통과하는데 100초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1초에 80m, 초속 80m로 달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의 달력에서 5개의 수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골랐어요.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위는 x보다 7이 작고요. 아래쪽에는 7이 크고요. 왼쪽에는 1이 작고요. 오른쪽은 1이 크죠. 5개의 수의 합이 80이다. 그럼 x랑 얘네들을 다 더할 거예요. x에서 x 빼기 7, x 더하기 7, 그리고 x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얘가 80이다. 자, 좌변을 다 계산을 해주면 5x 나올 것 같아요. 5x는 80, 따라서 x의 값은 16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의 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5개의 수가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답은 9, 15, 16, 17, 23이 되겠네요.